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떨리는 손끝으로 쓴 듯 한 획 한 획이 비뚤비뚤했습니다. 냉장고 안반찬통에 미역국이 있단다. 생일 때 꼭 먹어라.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일 날짜였습니다. 쪽지를 떼어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빨리 오라는 말이 차갑게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고 심전도 기계의 초록색 선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오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이것저것 결정해야 할 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정말 떠나셨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가득했고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쪽지를 발견한 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반찬이 떨어져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노란색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힘을 내어 이 쪽지를 써두셨던 것입니다. 냉장고 안쪽을 살펴보니 정말로 미역국이 담긴 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미역국이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이것을 만드셨을까?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글씨를 쓰실 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으셨을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쪽지를 냉장고에 다시 붙이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나가신 후였고 잠들 때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밥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쪽지도 남겨 두셨습니다. 숙제 다 했니? 일찍 자거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니? 엄마한테 말해봐. 그날 나는 쪽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로 힘들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초조했고 친구들과 비교되어 우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채워두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초콜릿과 함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는 믿는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집에 가는 횟수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셨고 나를 보내실 때마다 몸 조심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더욱 정신이 없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어머니께 전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애들은 건강하니? 짧게 안부를 묻고 곧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내가 바쁜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집에서 넘어지셨고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방을 둘러보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여러 번 쓰다듬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손길이 불편했습니다. 자주 오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었던 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나는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음에 더 오래 있겠다고 대답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쪽지를 바라보며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준비를 하신 것일까?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미역국을 끓이셨을까? 간호사에게 부탁하셨을까? 아니면 잠깐 외출하셔서 직접 만드셨을까?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쪽지를 떼어내어 손에 쥐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가 적어두신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내 생일 날짜, 아이들 입학식 날짜, 남편 기일, 중요한 날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 뒤쪽에는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내 아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곁에 없을 거다. 미안하구나. 항상 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걱정을 끼치는구나. 너는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였다. 혼자서도 잘 견뎠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내가 혼자 견디는 시간이 많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너는 잘 자라주었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그게 자랑스럽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렴.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더 자주 안아주지 못해서,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마음만은 꼭 기억해 주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마지막 그날 조금만 더 있다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 방 안에는 내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 천천히 녹였습니다. 미역국이 끓어오르자 어머니가 이것을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불에 정성스럽게 끓이시던 모습, 간을 보시며 한 번 더 맛을 확인하시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 어릴 적부터 먹어온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쪽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쪽지를 보며 어머니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자주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더 오래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시고 미역국을 준비하시고 쪽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작은 쪽지 안에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갈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마음을 전해줄 차례입니다.
요즘 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바쁘더라도 저녁 식사는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아이들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 쪽지를 발견했던 그날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그 빈자리를 견디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흔적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